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께 먼저 한 가지를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 안에는 어떤 말이 맴돌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말,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지만 한 번도 소리내어 말하지 못했던 그 말입니다. 어쩌면 이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아직도 이 마음이 허전할까? 아이들도 다 컸고 남편도 큰 문제 없고 먹고 사는데 불편함도 없는데 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슴 한쪽이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걸까? 혹은 이런 말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아온 걸까? 이제 아이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남은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이 물음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물음을 품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다 피우지 못한 꽃이 한 송이 남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그 물음에 함께 앉아있고 싶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가르치려 들지 않고 그냥 당신 옆에서 조용히 차 한 잔 나누듯이 말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그 이름들을 성실하게 살아내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그 안에서 나 자신의 이름은 점점 뒤로 밀려났습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미안해서, 아니면 그냥 익숙해져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이 조용해집니다. 아이가 떠나고 남편은 제 세계가 따로 생기고 부모님은 더 이상 나를 기다리지 않고 그 고요함이 반가울 줄 알았습니다. 드디어 나만의 시간이 왔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조용함 속에서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건 자유가 아니라 낯설미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감각, 바로 이 감각이 오늘 제가 함께 들여다보고 싶은 것입니다. 철학자 김영석 선생님은 오랜 세월 삶을 탐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오셨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면서라고. 그리고 그 사랑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야 한다고. 우리는 사랑에 대해 참 많이 오해해 왔습니다. 사랑은 희생이라고 배웠습니다. 나를 내어주는 것, 내 몫을 줄이는 것, 내가 불편하더라도 남을 편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배고픔보다 가족의 배고픔을 먼저 챙기고, 내 눈물은 혼자 삼키고, 내 꿈은 서랍 속에 조용히 접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면 그 사랑의 방식이 스스로를 얼마나 지치게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르도록 퍼주고 나니 이제 줄 것이 없는 것 같고, 지쳐서 쓰러지고 나니 아무도 곁에 없는 것 같고, 그 허탈함 속에서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걸까? 하고, 김영석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지혜의 원천입니다. 진짜 사랑은 나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더 충만하게 만듭니다. 내가 먼저 충만해야 타인에게 진심으로 줄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손으로는 아무것도 내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이 질문을 바꿔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나는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가? 나는 지금 진정으로
살아있는가? 이 질문이 이기적으로 느껴지신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껏 얼마나 자신을 뒤로 밀어두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중년의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특별한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회는 늘 무언가를 요구했습니다. 착한 딸이어야 했고, 현명한 아내여야 했고, 희생적인 어머니여야 했고, 나이가 들면 우아하게 물러서는 어른이어야 했습니다. 그 기대들 사이에서 실제로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지를 물어봐 준 사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결혼 생활이 외로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함께 있어도 혼자인 그 느낌. 같은 밥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그 거리. 이것을 입 밖에 내면 가정을 불화시키는 사람처럼 비춰질까봐 그냥 삼켰을 것입니다. 아이가 독립하고 나서 찾아오는 그 공허감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당신이 느끼는 감정의 깊이를 다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허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기 자신과 마주치는 순간입니다. 그 존재가 너무 낯설어서 두려운 것입니다. 늙어간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낯선 얼굴을 발견할 때,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 사회가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이 두려움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진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통과하는 관문입니다. 김형석 선생님은 이 통과 의례에 대해 아주 다른 시선을 갖고 계십니다. 나이 드는 것이 쇠퇴가 아니라 익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젊음의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자리에 무언가 더 깊은 것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것은 서두르지 않는 여유, 판단하지 않는 눈, 진심으로 듣는 귀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젊을 때는 갖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성숙함에는 나이가 없다고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른이 되어도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어떤 사람은 쉰에 이미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다스립니다. 그 차이는 연수가 아니라 내면의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느 방향을 보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나이가 되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시작하기에, 변하기에, 나를 찾기에 너무 늦었다고. 하지만 저는 이 생각에 조심스럽게 반박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삶에서 가장 어린 순간입니다. 내일의 당신은 오늘보다 하루 더 살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뭔가를 시작하기에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랜 삶을 통해 쌓인 것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진짜인지를 알아보는 눈, 어떤 일이 중요하고 어떤 일이 그렇지 않은지를 가르는 감각, 상처받으면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아는 단단함. 이것들은 젊음이 아무리 노력해도 흉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사랑이라는 주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석 선생님의 모든 철학이 결국 이 한 단어로 수렴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선생님은 삶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낭만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태도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같은 풍경을 보아도 더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도 더 깊은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마음의 눈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타인에게만 향해 있다면 결국 고갈됩니다. 사랑은 받는 것만으로는 자라지 않습니다. 주는 것만으로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 자신을 먼저 온전하게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남들에게는 너그럽고 자신에게는 냉정합니다. 남이 실수를 하면 이해하면서 자신이 실수를 하면 며칠씩 자책합니다. 남의 아픔은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의 아픔은 사치라고 여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받은 교육 때문이기도 하고 사회의 기대 때문이기도 하고 오랜 역할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그 미덕이 지금 당신을 어디에 데려다 놓았습니까? 오랫동안 자신을 뒤로 미뤄온 결과 이제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된 것은 아닙니까?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책임입니다. 나 자신을 잘 돌보아야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돌볼 수 있습니다. 내가 충만해야 진짜 나눔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이 질문을 하루에 한 번씩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나는 오늘 내게 친절했는가?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오후에 혼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갖기. 오래전에 좋아했던 노래 다시 찾아 듣기.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혼자 산책하기. 누군가가 뭔가를 요청할 때 한 번쯤은 솔직하게 지금은 힘들다고 말하기.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일 때 당신 안에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많은 분들이 가장 회피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외로움은 마치 부끄러운 것처럼 취급됩니다. 외롭다는 것은 내가 매력 없다는 뜻이고 내가 실패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는 증거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외롭다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대신 바쁘다고, 괜찮다고, 별거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로움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누구나 외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외롭고, 오랜 관계 안에서도 외롭고,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김형석 선생님은 외로움에 대해 매우 독특한 시선을 가지고 계십니다. 외로움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만나는 입구라고 보십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채우려 하거나 도망치려 하지 않고 그 안에 조용히 앉아 있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느낄 때 무언가로 그것을 채우려 합니다. 텔레비전 소리, 스마트폰 화면, 끊임없는 가족 통화, 밖에 나가기. 이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외로움을 진짜로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잠시 잊게 해줄 뿐입니다. 진짜 외로움은
그 안에서만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성이었는데 아이들이 다 독립하고 나서 말 그대로 텅 빈 집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외롭고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이 조용함이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그분이 조금 달라지셨습니다. 조용한 아침을 그냥 놔두기 시작하셨습니다. 음악도 켜지 않고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그냥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보면서 차를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불편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시간이 기다려지더라고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것들이 떠올랐다고 하셨습니다. 젊을 때 좋아했던 것들, 하고 싶었던 것들, 그냥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외로움을 피하지 않고 그 안에 앉았을 때 그분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외로움 속에서 오히려 선명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삶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 영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역할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좋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을 잘 돌봤기 때문에 내 삶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들이 줄어들거나 끝났을 때 의미도 함께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김형석 선생님은 이것에 대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삶의 의미는 역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 자체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엄마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어머니로서 살아온 것은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할이 줄어든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이 머리로는 이해되어도 가슴으로는 잘 안 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수십 년 동안 역할로 자신을 정의해 왔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역할이 사라진다면 당신에게 무엇이 남습니까? 아무도 당신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날,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이 질문이 무섭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다는 막막함. 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묻혀 있어서 아직 발굴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좋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기억 속 어딘가에 잠들어 있는 그것을,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글 쓰는 것을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혼자 울었던 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연 속에 있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어디 갔습니까?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삶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가는 것이라고. 나이가 들면서 해야 할 것들이 줄어드는 것은 더 중요한 무언가를 위한 공간이 생기는 것이라고. 당신 삶에서 지금 비워지고 있는 공간에 무엇을 채우고 싶으십니까? 아니, 무엇을 채우려 하지 않고
그냥 그 공간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쉽게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마음속에 품고 있어도 됩니다. 답은 서두르지 않아도 옵니다. 이제 부모님 세대와 우리 세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 이야기는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살아남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먹고 사는 것, 가족을 지키는 것, 자식을 교육시키는 것,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행복이나 내면의 충족 같은 것은 사치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것이 맞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의 방식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생존에서 풍요로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생존 모드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나 긴장하고 언제나 무언가를 해야 하고 잠시 쉬면 게으른 것 같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왠지 죄스러운 것 같고 이 패턴은 의식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계속됩니다. 김영석 선생님은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과거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현재를 살 수 없다고. 지금 이 순간이 내 삶의 전부인데 그 순간을 과거의 무게나 미래의 걱정으로 채워버리면 정작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느낌을 잃어버린다고.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까? 밥을 먹으면서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아이 전화를 받으면서 왜 연락이 이렇게 뜸한가를 생각하고 산책을 하면서 저번에 그 사람이 한 말이 마음에 걸리고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늘 어딘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명상이나 요가 같은 특별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지금 내 발이 바닥에 닿는 감각을 느끼는 것,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찻잔의 따뜻함을 느끼는 것, 지금 창밖에 보이는 나무가 얼마나 푸른지를 잠깐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삶을 만듭니다. 이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계는 변합니다. 이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관계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맥이 넓을수록,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삶이 풍요로운 것이라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깊은 관계 하나가 넓은 관계 100개보다 값집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고, 실수해도 용서하고, 잘 된다고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관계. 이런 관계가 한두 개만 있어도 삶은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실패로 받아들입니다. 예전만큼 연락하는 사람이 없고 모임도 줄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내가 외면받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관계가 정리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삶의 단기에 맞는 관계가 따로 있습니다. 젊을 때 필요한 관계와 지금 필요한 관계가 다릅니다. 지금은 깊이 있고 진실한 관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 삶에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없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김형석 선생님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진심이라고 하십니다. 계산이 없는 진심, 바라는 것 없는 진심. 그런 진심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행운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받기를 기대하기 전에 주는 것, 인정받으려 하기 전에 인정하는 것, 이해받으려 하기 전에 이해하려는 것,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오랫동안 상처받아온 분들에게는 특히 더 어렵습니다. 또 상처받을까봐 무서운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닫혀있는 마음으로는 진짜 관계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열린 마음에는 물론 상처도 들어오지만 따뜻함도 함께 들어옵니다. 그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는 당신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제 놓아버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붙들고 삽니다. 과거의 상처를, 오래된 원망을, 이루지 못한 꿈을, 끝나버린 관계를, 내가 틀렸다는 자책을, 이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들이 나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으니까 그것 없이의 나를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래된 원망을 놓아버리는 것이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더 힘들어 하십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하면 그것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 같다고. 하지만 놓아버림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래된 원망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계속 그 시간에 묶어 놓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김형석 선생님은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은 바꿀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시선이 바뀌는 순간 과거의 의미도 달라진다고. 당신 삶에서 가장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시간들이 단순히 나쁜 것이기만 했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배운 것, 얻은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고통을 미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은 분명히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당신은 뭔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당신을 만든 일부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될 때 과거는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당신을 붙잡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놓아버리는 것은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결심한다고 내일부터 싹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여러 번 반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한 번에 해야 한다는 압박을 내려놓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놓아버리는 연습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철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실제 삶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김형석 선생님은 삶은 축적이 아니라 나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나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면서 얻은 것들, 경험, 지혜, 따뜻함을 다음 세대와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삶의 의미라고 하십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에는 정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지혜, 실수에서 배운 교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면서 얻은 단단함. 이것들은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 손주와의 시간에서,
이웃과의 작은 친절에서 혹은 글로 쓰거나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서. 방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이 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받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받는 것에는 어색합니다. 누가 뭔가를 해주려 하면 괜찮다고, 됐다고 손을 쳤습니다. 그것이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받는 것도 주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입니다. 받을 때 감사히 받는 것이 그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떠오르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늦가을의 나무입니다. 봄에는 새싹을 틔우느라 바쁘고, 여름에는 무성하게 자라느라 바쁘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느라 바쁩니다. 그리고 늦가을이 되면 잎을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쇠퇴가 아닙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다음 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잎을 내려놓을 때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때라는 것을 알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나간 것들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고 지금 이 자리에서 깊이 뿌리 내리고 아직 오지 않은 봄을 위해 조용히 충전하는 것. 이것이 나이 드는 것의 아름다움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성숙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거의 다 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껏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어떤 선택들은 후회가 남기도 하고 어떤 관계들은 상처를 남기기도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뭔가를 찾고 계신다는 것은 당신 안에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다는 뜻입니다. 더 깊이 살고 싶다는, 더 진짜로 살고 싶다는, 나 자신으로 살고 싶다는 그 불씨. 그 불씨를 꺼뜨리지 마십시오. 김영석 선생님은 50 이후의 삶이 어떤 면에서는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남의 눈치를 덜 보아도 되고, 이제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 자유를 충분히 누리는 것이 이 시간의 과제라고 하십니다. 당신에게도 그 자유가 있습니다. 아직 다 살지 않은 당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 피우지 못한 꽃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씨앗 하나 심을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씨앗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스스로 자랍니다. 천천히 가십시오. 당신의 속도로 가십시오. 그리고 가끔은 멈춰서서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알아채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